네, 코스피가 205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숨고르기 국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지 또 전망해보고요.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게요. IM투자증권 임노중 투자전략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향성이 딱히 보이지 않는 이 시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오늘 특히 눈에 띄는데요. 오늘 수급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일단 수급 포인트는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될지 그다음에 국내 기관들의 매물 규모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가 수급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현재 외국인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마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매도가 지속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오후에는 순매수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국내 기관들의 어떤 매도 규모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국내 시장은 휴가철을 맞아갖고 휴직에 어떤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의 매도 오후에는 좀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그 원인은 그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여기서 바로 차익 실현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외국인의 그 자금의 유출입은 글로벌 경기와 그다음에 대외 쪽의 어떤 위험 요인에 의해서 크게 좌우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회복은 점점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쪽의 경제 지표들 그다음에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 쪽의 지표들을 보면 미국의 경기 회복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외 쪽에서 어떤 경기 불안 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나 아르헨티나 디폴트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상당히 시장에 반영됐고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디폴트를 가더라도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의 이동의 형태가 리스크 자산으로 그 선호도가 커지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류의 변화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주춤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크라이나발 악재, 아르헨티나 이런 신용 등급 디폴트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 구간에서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아르헨티나 문제, 포르투갈의 BS 은행의 유동성 문제 이런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이 미국 쪽의 그 통화 정책을 보면은 작년 6월달에 버랭키 의장이 출구 전략을 언급하고 나서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준 상황이었죠.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좀 재현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출구 전략의 이야기고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어떤 시장은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주목할 부분은 금리 인상은 결국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은 2, 4분기 성장률이 4%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나온 7월달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 58.7입니다. 이게 이제 이 58.7이라는 게 2005년 12월 이후 지금 최고치라서 미국의 지표 개선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경기 회복이 빨라지니까 금리 인상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 인상이 이 경기 쪽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마 결정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드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게 10월 달에 채권 매입을 종료를 하고 12월 가서 경기와 물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금리 인상 시기를 이야기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최소한 빨라져 봐야 2015년이라는 거죠. 기존의 2010년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서 이제 2015년으로 빨라진 건 맞습니다만 당장의 금리 인상이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시장의 이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에서 가장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던 세제 개편안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예, 예. 증시가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반영된 건지 앞으로도 이 기대감, 정책 기대감 계속 유지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 세제 개편안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업 소득 한류 세제, 그다음에 배당 소득 원천 징수 뭐 이런 부분인데, 그게 배당을 늘리는 정책을 펴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했고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좀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면은 외국인 자금들이 더 들어올 수는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그 다음 주에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아마 금리를 인하할 텐데 이 부분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면 아마 외국인 자금 유입에 조금 더 촉발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추가 상승이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과 일시적으로 이제 좀 단기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시각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내 시장은 뭐 단기 조정에 그칠 걸로 봅니다. 이게 국내외 경기 쪽을 보면은 계속 경기 회복이 앞으로는 조금씩 더 빨라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다음 주에 금통위에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저금리 기조가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그 시중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거에 의해서 좀 리스크 자산으로 유동성이 이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뭐 시중 유동성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외국인 자금은 계속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 있지만은 뭐 이게 큰 가격 조정은 아닐 걸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지고 이제 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판단은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과연 펀더멘탈 쪽에서 받쳐주는 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세계 경기 회복을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불안감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경기가 좋아지고면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쪽은 자동차 쪽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경기 불안감이 완화되고 경기 회복이 조금씩 진행이 된다면은 뭐 화학이나 철강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 저가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임노중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이 시각 뉴스룸에서는 어떤 이야기 오가는지 살펴보고요. 머니트렌드 코너 이어집니다.